안녕 여러분. 자,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자, 명선이가 드디어 여자아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개폐가 뭐였죠? 이름표에 해당되는 역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명선이가 이제 금반지를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 외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네. 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업을 자, 42페이지 위기 부분 볼게요. 자,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밥을 이제 잘 안 주려고 막 하는 거 있었잖아, 아까. 막 밥 안 주려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해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그러니까 명선이가 이제 안 되겠구나. 또 뭔가를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하루는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자, 그렇죠. 명선이가 이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금반지 하나를 더 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바로 밥을 얻어먹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금반지를 하나 더 내놓는 겁니다. 자, 먼저 본 것보다 약간 굵어 보였다. 오,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동훈하고도 반자리하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길에서 주웠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의 다그침에 이제 금반지의 출처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명선이가 천연덕스럽게 대꾸를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거참 요상도 하다. 다른 사람은 눈을 까집어봐도 안 베는 도다지가 어째 네 눈에만 요상 들어온다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제 의심스러운 거야. 저 금반지가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금반지의 출처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핑크색 부분. 자,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워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아. 왜? 금반지가 도대체 어디 왔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금반지 출처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선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눈엔 크고 작은 의심들이 호박처럼 올망졸망 매달려 있었다. 자, 올망졸망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내가 찾아봤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올망졸망 아기 그림책 뭐 이런 거 자, 올망졸망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런 거를 올망졸망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매달려 있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의심이 이제 생겼다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믿지 않는 거야. 자, 그날 밤에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러서 아랫목에 앉혀놓고 밤늦도록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았다. 그러니까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금반지.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반지가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명선이의 금반지를 모두 차지하려고 하기 위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금반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서 명선이 말고 이제 금반지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이제 명선이를 막 데리고 어디서 하는 거야? 어디서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명선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금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출처를 숨기고 있는 명선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명선이가 왜 금반지가 어디인지 말하지 않을까? 말하는 거 얘기하면 사람들 어때? 우르르 가서 거기 금반지를 가지고 오겠죠. 명선이를 거들떠 볼까 안 볼까? 안 보겠지. 명선이를 내쫓겠지. 더 이상 명선이가 밥을 주지 않겠지. 근데 명선이가 그게 두려워서 금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출처를 말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지 않니? 명선이가. 그죠? 안타까워요. 자, 아버지의 호통 소리에 아버지 왜 명선이에게 겁을 주려고 한 거야. 얘이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명선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진짜 못됐다. 어른들, 그지? 자,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이제 명선이를 이제 꼬시려고 하는 거야. 이제, 우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알아내서 내가 이거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핑크색 부분,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이제 달래는 거지, 이제. 말은 안 했어도 내가 너를 친자식 진배 없이 생각해왔다. 친자식처럼 생각했다고 뻥치시네. 그죠?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나타났다가 후제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 대로 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크면 줄 테니까 어서 알려줘. 그러니까 금반지를 가로채기 위해서 명선이를 달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중적이고 탐욕스러운 성격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이니까 내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대사와 그리고 어때요? 행동을 가지고 내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을 내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사가 나오죠. 이 대사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다? 이중적이고 탐욕스러운 성격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구나. 이거예요. 자,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퍼렁 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손이 옷이 닿기 전에 명선이를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건 뭐야? 명선이가 사실은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게 되면은 알게 되지, 여자애라는 걸. 그래서 자신이 여자임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또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명선이를 달려가 이제 가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어린애한테 지금 홈실 그걸 뺏어가려고 욕심이 많으니까 어린애가 결국에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못됐다 어른들, 그죠? 근데 이것도 다 어때요? 6.25 전쟁이란 전쟁 상황 때문에 인심이 야박해져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문제의 답을 볼게요. 어머니가 금반지를 보고도 이전처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바로 뭐예요? 금반지에 관해서 명선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밑에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금반지의 역할이 있어요. 명선이 입장에서는 금반지를 내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 하나 더 주고 그냥 밥을 편히 얻어 먹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나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금반지를 보고 나서 얘가 금반지가 또 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금반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두 번째 금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명선이와 나의 부모님과의 갈등이 나타나는데요. 명선이 같은 경우에는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죠. 안 돼요! 막 이렇게 한 거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금반지를 차지하려고 했었죠. 빨리 내놔! 어서 내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무슨 갈등? 외적 갈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43페이지로 넘겨서요. 자,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죠. 명선이가 도망갔죠. 아버지가 막 뒤지니까 몸을 내가 여자인 거 들통이 날까봐 도망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죠.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는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네가 살살 알아봐라. 어머, 아들한테 지금 스파이 노릇 시키는 거야? 자, 혼자서 어딜 가거든 눈치 안 채게 따라가 봐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뭡니까? 금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자식에게 아들한테 지금 명선이 스파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찾아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되게 못됐다. 그지? 그렇게 하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다. 입맛을 다셨다고? 명선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죠. 바로 이 금반지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현을 입맛 다셨다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어때요? 굉장히 돈을 좋아하시는 탐욕스러운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분부했다. 옷 속에다가 누볐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옷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한 걸 누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숨겼을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서 찾아봐. 아들한테 스파이 노릇을 지금 시키는 거네.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다. 어머니도 아쉬웠네. 왜? 금반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줄색으로 된 오렌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자, 아버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찌꺽찌꺽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고.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아버지 괴물인가요? 자,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셨네요. 이렇게 아버지 이게 땀이었다. 충정의 눈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 사람이 됐어, 그치? 충혈된 눈을 등잔 불빛에 번뜩번뜩 빛내면서 숨을 씩씩 걸었다. 숨을 씩씩 걸었다고? 이제 어떻게 하지? 숨을 씩씩 걸었다. 이렇게 숨이요, 숨. 자, 이렇게 씩씩 거리셨다. 꼭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 것 같은 모습이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1인칭 계속 뭐였지?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나가 지금 어때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지? 이 사람이 왜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다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예요. 나 아버지 괜찮게 그린 것 같아. 그지? 아버지의 모습.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아버지의 이게 대사와 행동, 여기서는 행동이죠. 이 행동을 보고 외양과 행동 묘사로 지금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바로 탐욕스러운 모습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선이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차지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러한 표현을 보이는 거잖아. 땀방울을 흘리시고 눈이 충혈되고 그 숨을 씩씩거리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 거다. 그러니까 이거지. 난 저 금반지를 빼앗고야 말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모습 괜찮게 그린 것 같아. 그치? 옆에 문제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심리를 추측을 해보자. 우리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명선이의 금반지를 빼앗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명선이가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을 거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내놓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어쨌든 명선이한테서 뭘 빼앗고 싶다? 금반지를 빼앗고 싶다.
그 이튿날 점심 무렵부터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 소문이 무엇인데 여기 밑에 있어요. 난리통에 혈혈단신이 된 서울아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자, 혈혈단신. 자, 여기 써있죠.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로모업을 혈혈단신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그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혈혈단신 보면 외로울 혈자가 외롭다거든요. 외로울 혈. 자, 외롭다. 그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혼자 있어. 그래서 외로워가 두 개나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 있어서 외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지할 때라고는 없이 오직 자신뿐이 외롭고 고독한 사람. 여기 있네. 외롭고 고독한 사람. 자, 이걸 얘기하는데 함께 고통을 나누는 어찌저찌해서 외로운 사람이다. 혼자 외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건 이거다. 자,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한 성직자나 홀로 배낭여행 중인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혈단신이라고는 해도 자기가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데 어쨌든 혼자 있어서 외롭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왜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니? 명선이 버리고 갔었죠. 가족들이. 그래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었기 때문에 명선이가 혼자 있는 거고 그래서 외롭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가 10개도 넘는 금반지를 저만 아는 곳에 꽁꽁 감춰두고 하나씩 꺼낸더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이제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자, 그래서 이비방정이라고 자 정림이가 같이 자는 정림이 있었지? 정림이가 어머니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누나와 나는 돌아오지 않은 명선이를 찾아 마을 안팎을 온통 헤매고 다녔다. 진짜 명선이가 걱정됐다기보다는 뭐니? 그 금반지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림이는 왜 혼난 거야? 정림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명선이하고 금반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죠. 그게 왜 꾸중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명선이를 차지해서 그리고 금반지를 뺏을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낮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자, 낮에 더웠던 게 한풀 꺾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간적, 공간적 어때? 언제지? 계절적인 배경이 바로 여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아, 여름이구나. 이렇게. 자, 한풀 꺾이고 어둠발이 켜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명선이는 당산 숲속에서 발견이 되었다. 당산이라는 것은 여기 써있죠. 토지나 마을에 수어신이 있다고 해서 신성시하는 마을 근처에 산이나 언덕. 그래서 우리 당산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당산 보시면 이제 수어신이 있다고 하는 마을 가까이 산이나 언덕 이렇게 돌 놔두고 이렇게 우리 마을 지켜주세요 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지금은 없는데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거나 아직도 조금 오래된 그런 데 가보면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민간 신앙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돌도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이제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어떤 언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쪽에 지금 명선이가 그쪽 숲속에서 발견이 되었대. 그래서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았다는 거야? 명선이가 갑자기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바탕 비명을 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결과였다. 왜 그랬을까? 명선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 올마 다니는 매미처럼 명선이가 무슨 타잔인가요? 자, 명선이가 지금 다 나무 사이를 여기저기 지금 얘가 이렇게 막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명선이 타잔? 자, 어쨌든 이런 매미처럼 당산 숲속을 팔모로 여러 측면으로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며 거듭거듭 비명소리를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서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의 죽은 아버지도 끼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당산 그 숲속에서 명선이가 혼자 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뛰어다녔다는 거야. 명선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자, 왜 그럴까?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44페이지를 넘어가서 자, 여기가 이제 당산나무 아까 거기였나 보네. 그래서 거기에 막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명선이가. 이게 명선인 것 같네.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명선이가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네. 왜 그랬을까? 볼까? 자, 너그놈들이 누구누군지 다 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내가 다 봐뒀으니까 날만 샜다 울거를 낼 것이다야. 자, 이렇게 혜택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 골짜기 어둠 속으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남자들을 향해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 이거 보니까 일단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 누군지 내가 다 아니까 너는 잡히기만 하면 물고를 낼 거야. 물고를 낸다는 것은 죽인다라는 말을 속되게 이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야. 너네 잡히기만 하면 죽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겉으로는 명선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금반지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선이가 일단 보니까 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지.
보니까 어때? 명선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그 뒤로 보니까 해 뜨겠듯 봐봐. 갑자기 뒤를 돌리면 살짝 자꾸 돌아보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도망가고 있는 꽁지가 빨리 도망가고 있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남자들이 얘를 쫓아오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발견을 하니까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아쉬워하면서 계속 간 거야. 왜냐면 뒷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갔으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의 엄포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한테 쫓겼구나. 그래서 남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가, 이제 아무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하고 그 명선이는 그 남자들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었던 거네. 자, 그래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그러니까 득달같이 아주 빨리 달려온 어머니가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한껏 보드라운 말씨로 달랬다. 이거 어머니였구나. 아버지인 줄 알았네. 자, 그래서 보드라운 말씨로 어머니가 이렇게 보드랍게 얘기한 이유는 뭐니? 명선이가 가지고 있을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역시 했던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이거 탐욕스러운 행동. 소나무 등치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서 꼼짝도 않는 하얀 궁둥이가 보였다. 아, 그러니까 지금 명선이가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스러운 알몸뚱이로 있었다. 아, 이제 이해가 되지. 아까 그 남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명선이 옷을 다 벗겨버렸네. 왜 벗겼을까? 금반지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아까 명선이가 금반지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헛소문이 이제 퍼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겠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 우리가 그 금반지를 차지를 하자 했던 그 남자의 무리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명선이한테 가가지고 명선이 옷을 다 벗겨버렸나봐.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니? 야하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고, 자, 비정하고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모습이죠. 어린아이한테 지금 달라들어가지고 그 금반지 하나 빼앗겠다고 어린이 옷을 다 벗겨버렸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탐욕스럽고 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겨울에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는지 명선이는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서 홀랑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명선이 옷을 홀랑 다 벗기고, 그러니까 명선이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고 소리를 치는 통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거길 간 거였네. 자, 그래서 아무리 내려오라고 타일러도 반응이 없자. 명선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나무 위에 붙어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거지. 아버지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개라도 하듯이 그 애를 업고 내려왔다. 오메 차가 지지배 아니여? 이렇게. 그러니까 드디어 명선이가 여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명선이 옷을 다 벗겼으니까 이제 명선이 바디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선이가 이제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밝혀지게 된 거죠. 땅에 내려서기가 무섭게 얼른 돌아서며 사타기를 가리는 명선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사타기는 여기 여러분 아시죠? 뭐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명선이 벗은 몸을 보니까 명선이가 여자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하고 다녔을까? 왜냐면 이때 시대의 상황이 언제예요? 6.25 전쟁이죠. 전쟁 상황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다녔다고 하면은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엄청 위험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아이로 위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 또한 초저녁 어스름 속에 얼핏 스쳤지. 자, 그 다음 장으로 넘겨봅시다. 45피를 넘어가서 나아가는 눈길만으로 그 애한테 고추가 없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없다. 그렇죠? 뭐 없죠? 그래서 여자인 거를 알 수가 있었다. 벗은 걸 보고. 그러면 말이네. 머슴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본 게 지지배구만. 이렇게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얘가 왜 그랬다고, 왜 이렇게 남자애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어때요? 전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아이 행설을 했던 거죠. 참말로 재변이네. 재변이요. 재변은 뭐야? 재앙으로 생긴 갑작스러운 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세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허를 쳤다.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폭으로 명선이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제 여자애인 거예요. 이제 여자애잖아. 여자애인데 벗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자애의 알몸을 보는 게 부끄럽겠죠. 그래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이것만 봐도, 이 행동을 봐도 나라는 인물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순진한 성격이구나. 자,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요것이 개뼈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다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죠. 바로 뭐예요? 자, 명선이 목에 이제 명선이 가슴에 있었던 이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은어래요. 이제 은어는 알죠? 우리 약속을 하고 그 집단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 그 은어인데 개패를 이름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명선이에게 이름표가 뭔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그것을 얼른 가리키려니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툭 잡았다. 진짜 못됐다 진짜. 명선이가 이제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팍 뺏은 거야 그거를. 그게 뭐냐? 줄에 달린 이름표와 같은 것이었다. 그게 뭐라고? 개패가.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이제 해가 지고 있었잖아. 아까 그림 봤었죠.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해가 이렇게 지고 있었잖아요.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빛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이름표를 한번 이 아버지가 이 보이지 않는 햇빛에다가 대고 지금 이렇게 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글씨를 읽은 다음에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되는 듯이 소중스럽게 바지춤에 찔러놨다. 한번 읽어보니까 뭔가 좋았다 모양이야. 그래서 바지춤에다가 찔러 넣었죠.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바로 금반지를 더 찾을 수 있다라는 실마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지춤에다가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서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가 있겠니? 개패에는 뭐가 있었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금반지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던 거야. 너 더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는 뭔가 단서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거 보고 이게 내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훔쳐가지고 자기 바지춤에다 딱 찔러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명선이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이 아니면 앞으로 나한테 야한티 터럭선 하나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얘기 뭐예요? 명선이로 인해 생길 이득을 독차지해서 이득 뭐예요? 그 금반지,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거죠. 그걸 내가 독차지하고 말 거야 라는 탐욕스러운 모습. 그걸 위해서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명선이를 정말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명선이로 인해서 가지게 될 그 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지금 내가 차지하고 싶어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언젠가 가뭄 흉년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성격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야. 여기 오렌지색으로 된 걸 보시면요. 예전에도 언젠가 가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웃의 논에 임자하고 물고 싸움을 하면서 이제 물고라는 건요. 논에 물이 넘쳐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좁은 통. 이제 논은 아시죠, 여러분? 논은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벼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서로 싸울 때 흉년이 가뭄이었으면 물이 지금 되게 귀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물을 얼마나 지금 다 가지고 싶었겠어. 그렇지. 가뭄이니까 물이 귀하잖아. 서로 물을 가지고 싶었으니까 그때 막 물 가지고 막 싸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 물고 싸움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땠냐면 시퍼렇게 삽날을 들이댔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삽을 들이대면서 내 거야! 막 이렇게 했나 보지 아버지가.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원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걸 봤을 때 무슨 성격이에요? 아버지 굉장히 탐욕스럽고 굉장히 사나운 성격이구나. 삽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 내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나운 성격이구나. 아버님 포악한 성격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논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솔직히 그 명선이가 지금 우연히 들어온 거잖아. 근데 이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자기 게 아니죠.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도 자기 게 아니죠. 근데 자기 거라고 지금 막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건들지 마! 이거 이제 뭐 얘기야? 내 금반지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유. 웃기네. 뻥치시네. 어머니도 지금 뭐야?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애의 어머니였군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로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유. 만약 일이라도 야한티 해꾸지 하려면은 양화가 무섭다는 걸 맹심하시오.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어머니도 나서서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명선이를 진짜로 위해서가 아니고 역시 뭘 가지고 싶다? 금반지를 가지고 싶다. 금반지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얘한테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얘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명선이가 입은 소내는 바로 우리 집의 소내랑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하셨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사실 이 속셈은 이거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 이익이라는 말을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사실은 이거죠. 이제 겉으로 말하기는 명선이가 입은 이 소내는 바로 우리의 집안의 소내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속마음 뭐야?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은 우리 거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익 때문에 명선이를 사실은 데려오면서도 그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 그것 때문에 명선이를 데려온 거면서도 손에만 언급하는 어머니의 위선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선이가 입은 손에 이거 우리 집에 손해니까 너네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금반지 그게 우리 거야. 지금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그쳤다.
자, 뒷장을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문제 풀어야겠죠? 개폐, 아까 뭐였죠? 이름표였죠? 이거 엄청 중요하죠?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자, 첫 번째, 명선이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읽고 숨겼을 거야. 또 두 번째, 명선이를 부탁하면서 훗날 그에 걸맞게 보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뭔가 담겨져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명선이에게 부가 있다, 명선이에게 돈이 있다라는 뭔가 단서가 되는 말이 개폐, 즉 이름표에 적혀져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로 넘겨서요. 자, 개폐에 무슨 사연이 적혔던가요? 엄마는 이게 제일 궁금하지. 지금 개폐에 뭐가 적혔길래. 자,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점이죠. 간에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요? 나지. 뭐야. 그러니까 오메 그 사람이 어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명선이 부모가 정말로 남편한테 편지를 썼다고 오해하고 이제 놀라는 건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딱한 사람을 봤나? 혀를 맡아서 기른 사람한테 쓴 편지니까 받는 사람이 나지 누가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아전인수 알아요? 아전인수 자기 돈에 물대기.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때요? 이 사람은 맡긴 사람한테 그냥 편지를 쓴 건데 그 나한테 그냥 쓴 거지 뭐. 내가 어차피 얘를 데리고 살 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욕심 왜? 그 금반지 내 거니까요. 막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뭐라고 썼습니까? 자, 자기네가 혹 난리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무념동릉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서울 어디 사는 눈의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라고 쩌쩌쩌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개폐에 적혀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네요. 뭐였냐? 자기네가 그러니까 부모가 그 명선이네 부모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난리가 나서 무슨 일이라 당하게 되면은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 써놨었나 봐. 그리고 저승에 가서도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서울에 사는 어디 누구네 딸이고요. 시조는 여러분 알아요? 본관에 뭐 전주 이씨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출처에 여러분들의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왔는지 이제 그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고 이렇게 하고 그 애에 대해서 이제 다 적어 놓은 거야. 혹시 몰라서. 이제 개폐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 엄마가 궁금한 거 이거죠. 가락지 말을 안 썼어요? 뭐 이거죠. 안 썼냐고. 어머니가 명선이에 대해서 제일 지금 궁금해하는 건 뭐야? 가락지죠. 안 썼어? 없었네요. 자, 아버지는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이연한 미소. 자, 득이연하다는 것은요. 이게 얻을 뜻자에다 뜻, 그리고 그럴 연자잖아요. 근데 딱히 뭐 그거랑 잘 모르겠고 득이연이라는 것은 어쨌든 몹시 우쭐해하는 미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하하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한테 나직히 속삭이고 있었다. 금가락지 말은 없어도 저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먹을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얘는 부잣집 딸이야 라고 아버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선이에게 재물이 있다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걸 듣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명선이의 소유권을 주장을 한 거죠. 명선이를 진짜 위해서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왜 득이연한 미소를 지어서 바로 뭐예요? 여기 나있죠? 여기 오렌지색으로 된 부분. 명선이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반지를 자신이 또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우쭐한 미소를 지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개폐의 의미와 역할이에요. 개폐가 어떤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 볼게요. 자, 명선이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명선이를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였죠. 그 내용이. 자, 그리고 부모님에게 명선이가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 개폐의 의미가. 자, 이를 통해서 어때요? 명선이가 부잣집 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돈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명선이에게 대한 소유권을 결국에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명선이는 우리 집 딸이야! 막 우리가 돌보는 것이야! 막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된다. 왜? 거기 금반지가 더 있구나. 얘가 부잣집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자, 여기까지가 위기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위기의 내용입니다. 자, 위기 내용 볼게요. 자, 위기에서는 바로 뭐예요? 금반지 출처를 묻는 추궁을 피해서 집을 나간 명선이가 여자아임이 밝혀졌죠. 그리고 나의 집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였지? 두 번째 금반지의 역할이었죠. 밥 얻어먹는 서울음이 심해지자 명선이가 금반지를 다시 한번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역할을 했냐? 이제 그걸 통해서 나의 부모님은 이제 금반지가 더 있을 거다라는 음식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어때요? 명선이하고 나의 부모님 간의 갈등이 있었죠. 명선이는 금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부모님은 금반지를 모두 차지하려고 하는 외적 갈등이 일어나게 됐었죠. 그래서 명선이가 도망을 가게 되었지.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남자들이 막 명선이 옷을 다 벗겨가지고 금반지 내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명선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고 그런 걸 듣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게 됐었죠. 그러다가 어때요? 명선이가 여자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명선이 목에 개패가 달려있었네. 이름표가 달려있었네요. 자, 이름표 역할 중요했죠. 이름표를 보니까 명선이 부모가 어찌고 명선이 잘 부탁해요. 뭐 이런 거. 그걸 통해서 명선이가 부잣집 딸인 거를 알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명선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었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안녕!